50대 이후에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50대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50대 이후에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50대 이후 어떤 선택과 습관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까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응답자 중 42%가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방송을 통해 5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취자 김현우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세가 된 김현우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50대에 접어들고 어느덧 정년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과 가족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문득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보면 같은 나이대인데도 은퇴 후에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50대 이후에 잘 풀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건강과 취미 생활에 대한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현우님,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을 주셨네요. 50대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우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10년간 다양한 시니어 인터뷰와 전문가 대담을 진행하면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50대 이후에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50대 이후에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들의 공통점 4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습관입니다. 50대 이후 잘 풀리는 사람들은 건강을 단순한 상태가 아닌 자산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건강이 모든 활동과 즐거움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65세 정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씨는 50세에 심각한 건강 적신호를 경험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것이죠. 당시 그는 중소기업 CEO로 바쁜 일정 속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해왔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든 그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질환으로 6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여생을 휠체어에 의지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꿀 수 없다. 그 후로 15년간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걷기를 실천했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그는 당뇨약을 끊고 20대 청년들과 함께 등산 동호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건강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매일 조금씩 투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 수익률은 어떤 주식보다도 높습니다. 은퇴 후 여행도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새로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것 모두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니까요. 50대 이후 잘 풀리는 사람들의 건강관리 비결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그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특별히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근육량 유지가 건강 수명 연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육은 매년 1%씩 감소하는데 근력 운동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함께 키우는 운동은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단골 청취자이신 김영순 할머니 78세는 70세부터 시작한 필라테스 덕분에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수업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둘째, 식습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 균형에 집중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와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만난 58세 이미경 씨는 50대부터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을 실감한다며 가공식품과 설탕,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미경 씨는 매주 일요일에 주간 식단을 계획하고 식재료를 준비합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일주일을 설계하는 소중한 투자가 되었어요.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이 바뀌니 온 가족의 건강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 의료 케어에 투자합니다. 문제가 생긴 후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0대부터는 특히 암검진, 심혈관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태우 교수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평소 자신의 건강지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면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씁니다. 5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잘 풀리는 사람들은 수면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62세 박성민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달라진 생활 패턴과 사회적 역할 변화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명상을 시작했는데 하루 20분의 명상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50대 이후 인생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기본 토대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평생 배움을 즐기는 자세입니다. 50대 이후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정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공부냐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50대 이후에 더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진짜 배움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이 시기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여기는 것이죠. 72세의 박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전업주부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한 후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지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유튜브를 보여주며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6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웠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보내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웠습니다. 65세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요리 비법과 인생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할머니의 디지털 여행이라는 채널로 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 번 시작하니 인생이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60대에 새 일을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가장 보람차요. 매일 댓글을 읽고 답장하는 것이 지금 저의 가장 행복한 일과입니다. 50대 이후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기술과 도구 사용법을 익힙니다.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온라인 뱅킹, SNS 활용까지 디지털 세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이때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있는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덜 느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소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등 디지털 세계는 50대 이후에도 삶의 폭을 넓혀줍니다. 또한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갑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직업 경험을 활용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회사원이었던 분이 요리 전문가로 변신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68세 전직 회계사 이종국 씨는 은퇴 후 오랫동안 관심 있던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박물관 도슨트 전시 해설사 교육을 받고 현재는 주 2회 자원봉사로 관람객들에게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된 지식을 나누는 것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어요.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계속 공부하다 보니 머리도 더 맑아지는 것 같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생겨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지역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에서 시니어를 위한 특별과정도 개설하고 있어 배움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한 담당자는 은퇴 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미 위주의 강좌가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창업, 재취업,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실용적인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매일 체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생 학습의 효과는 단순히 지식 획득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외국어 악기 요리, 컴퓨터 그림.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라는 말은 이제 변명이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의미 있는 관계 형성과 유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관계가 인생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최근 만난 63세 이상호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학 동창들과 등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이 모임은 그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해 제가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았을 때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을 찾아주었고 회복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뭉클했죠. 이상호 씨는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성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 몇 명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0대 이후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가족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합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움을 주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60세 김미영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 두기라고 생각해요. 너무 가까우면 간섭이 되고 너무 멀면 소통이 단절돼요. 주 1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기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인천에 사는 66세 박영자 씨는 10년 전부터 실버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단원들이 제 가족 같아요. 일주일에 2번 연습하는 날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함께 노래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에요. 작년에는 요양원을 찾아가 공연도 했는데 그때 느낀 보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셋째, 세대 간 교류에 열린 태도를 가집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으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멘토링,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세대 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정준호 씨는 은퇴 후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요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점점 마음의 문을 열더군요.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저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넷째,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청하고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합니다. 배우자 상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노년기에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김혜영 교수는 50대 이후 고립감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면 우울증, 심혈관 질환,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위로받으며 의미를 찾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질 높은 관계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